같은 경우는 발라드 가수로 불리지만 저는 항상 댄스 가수라고 생각하고 김나박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여성 보컬 뭐 4인방 뭐 이런 게 없어요. 80년대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이선희 선배에서부터 해서 서문탁 씨가 노래를 하자마자 태연 씨가 아이돌 보컬의 한계를 깨고 악뮤의 수연 씨 있잖아. 최근에 제가 좀 좋아하는 것은 아이브의 리즈예요. 리즈. 나 99년도에 데뷔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니까. 부장님 발라드 언제까지 틀어야 돼요 우리? 민호는 이따 방송 끝나고. 이번에 저희 부장님들 찾아와 주신 스페셜 게스트 발라드의 여왕 와 리수영. 리수영. 이재현 PD님이 맡고 계신 프로그램 지금 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DJ 하고 계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오 여러분. 시간을 꽉 잡고 있어요. 그렇죠. 청취율 1위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와.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차트 상위권에 항상 발표하는 곡마다 다 계셨었고 늘 1위만 했다고. 예, 1위 하셨었고 그죠 1위 그리고 연말 방송국 시상식에 무조건 전부 다 등장 골든디스크 대상까지 이제 수상하시고 가수 왕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때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1등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하셨어. 나무위키 같은 거 찾아봐도 많지가 않아요. 가수 왕을 한 사람은. 가수 왕을 하신 분이야 2회나. 근데 수영 씨는 목소리 자체가 그냥 발라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발라드에 여러 좀 분야가 있잖아요. 네. 이별 발라드, 처절한 발라드. 그래서 저는 이발 처발이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 이별 너무 발라드, 좋다. 처절한 어감이 발라드. 너무 저걸 왜 좋아하는. 준비해 온 거야? 박명수 씨가 저를 이제 질질 짜는 발라드를 부른다고. 이발 처발. 이후에 이발 처발. 이별했을 때 무조건 이수영 씨 목소리는 찾아 듣게 돼요. 와이프가 첫사랑이 아니신가 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전 첫사랑과 결혼했는데. 오늘 나돈데? PD님은 진짜 진짜야? 나. 진짜예요. 제 와이프는 뭐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영 씨가 가수의 꿈을 키우면서 네. 롤 모델로 좀 삼았던 선배 가수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롤모델보다는 그냥 제가 많이 듣던 여성 보컬은 네, 한국에서는 이소라 언니의 음악을 좋아했고 또 저희 때는 이제 쌍두마차, 머라이어랑 윈니. 윈니 밥을 들으셨어? 사실 그 두 분 음악을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따라하던 세대죠 저희가. 그래서 전혀 색깔이 다르지만 사실은 저의 기교는 그 두 분에게서 사실은 많이 온 거예요. 신선하고 독특했던 게 굉장히 동양적인 멜로디 네네네.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오리엔탈 발라드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었었잖아요. 그게 약간 전략이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네. 1집을 만들 때는 지금 이수영 하면 떠오르는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수영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가 1집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맞아. 그대 내게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 사실 I'm missing you. I'm missing you. 길을 찾기 전이었고 I Believe라는 곡을 만나게 되면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녹음실에서 살면서 그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 시절에는 이제 뭐 보컬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이러면 이제 그 특유의 이제 비음과 네. 약간 꺾는 어떤 네네 그런 것들을 한 땀 한 땀 다 이제 찾아내는 거죠. 코어의 힘을 가지면서 너무 터트려도 안 되고 너무 죽여도 안 되는 그 어딘가를 찾으려고 이제 혼자만의 그 괴로운 사투의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이 오리엔탈 발라드라고 불리우는 이수영만의 독특한 맞아요. 창법과 뭐 사실 기교. 장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그렇게 불렀죠. 오리엔탈. 근데 그 멜로디 라인하고 너무 잘 이 매칭이 확 된 거죠.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노래방에서 못 잘 못 불러. 불렀어요.
감히 이거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수영 씨 맞아요. 노래는. 그게 이제 네. 지금까지도 저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다. 이게 아. 이제 부르기 쉬워야 이제 리메이크도 후배들 가수들이 그렇지. 많이 노래방에서 해줘가지고 다시 한번 저작권도 내가 나오고 그러는데 제2의 전성기도 어떻게 한번 남을 통하여서 만나보고 이러는데 아이빌리브에 도전했던 버스커 그것 때문에 2등했고 아이빌리브 선택했던 이정이 복면가왕에서 쭉 1등하다 떨어지고 이런 어떤 예.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이 후배는 내 노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싶은 근데 사실 가수가 있어요? 많이 불러주셨어요. 네. 흰 씨나 그쵸, 네. 또 우리 헤이즈 여전히 입술을 깨물죠를 불렀습니다. 헤이즈가. 전 개인적으로 근데 스치듯 안녕을 베스트로 꼽습니다. 전 아이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누구 누구? 이름을 최근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좀 좋아하는 가수는 아이브의 리즈예요. 리즈. 리즈 씨. 원석 같더라고요 목소리가. 음. 성숙함과 약간 청량하고 청아함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음색을 갖고 있는데 요 스치듯 안녕을 불러주면은 굉장히 잘 소화가 될 것 같고. 저는 스치듯 안녕을 드라마에 누군가 한번 삽입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내용하고 맞아야 되는데 다른 내용을 갖다 맞춰야지. 다른 선생님의 노래들은 약간 뭐 오리엔탈스럽기도 하고 약간 드라마에 쓰기는 약간 그 사극 아니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스치듯 안녕 같은 거는 약간 청춘 로코몰 같은 데서 그렇지. 적당한 시점에 한번 쓰면 될 것 같은데 리메이크를 해서 좀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저는 약간 외모도 약간 비슷하신데 여자 아이들의 미연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 약간 그 시티팝 같은 것도 잘 부르시는데 발라드를 좀 잘 부르세요. 그분이 약간 이 스치듯 안녕이나 이수영 씨 노래랑 약간 좀 맞는 그 지점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듣기에는 잘하실 것 같아. 근데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날 알까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 편에 저희가 우리나라 남자 보컬리스트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번에는 여자 보컬리스트 이야기도 좀. 근데 좀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수영 씨가 옆에 지금 가운데 딱 계시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보컬 이수영. 이거는 이미 결론이 지금 다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가야 돼. 불만이세요? 불만 있어요? 저런 사람 원래 봐라.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인정해야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아니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 근데 남자 보컬들은 뭐 김나박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되어져 있지만 여성은 사실 여성 보컬 뭐 4인방 뭐 이런 게 없어요. 네, 없죠.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한국형 이제 팝 발라드의 여성분들이라면 사실 이제 80년대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이선희 선배에서부터 해서 이제 90년대 신여범 씨로 내려오거든요. 이 두 분의 특징은 폭발적인 고음과 성량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이소라 씨 충격적이었던 게 읊조리듯 흐느끼는 창법을 전 처음 접했고 굉장히 재즈하면서도 막 블루스한 어떤 그런 느낌까지 동시에 막 소화해내는데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타났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충격이었죠. 난 행복해를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1절 부를 때랑 2절 부를 때랑 목소리가 달라요. 날 용서해 이러면서 그렇게 도입을 하다가 2절 가면은 약간 사람이 너를 뭐 약간 미워하는 감정이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탁성이라고 그러나 약간 허스키하게 한번 맞아요. 바뀌어요. 네. 넌 반드시 좋은 가사가 사람 그러니까. 만나서 뭘 해야 되고 그게 2절에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그래도 뭐 사랑해 이러면서 끝나는데 사랑해 이러고 끝나. 사랑해 이러고 끝나는데 이거를 그 사람 목소리에만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저 깜짝 놀라요. 노래를 이렇게 할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으로 가시면 기억나겠지만 이제 R&B계의 요정이 등장합니다. 박정현 씨 나오고 레나파, 박정현 씨, 박정현 씨. 그러니까 요 계열 R&B 계열로서는 이제 박정현 씨랑 거미 씨가 저는 굉장히 이런 R&B 소울 요런 어떤 기교나 아니면 성량이나 음역대도 이 거미 씨나 박정현 씨나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네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입사했을 때 초반에 롯데월드에서 그렇게 소규모로 공개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 많이 거기가 갔죠. 많이 오셨잖아요. 네. 저도 그때 수영 씨 처음 뵀었고. 아 그래 전 못 사실은. 봤는데. 왜냐면 그때는 제가 얼굴이 달라졌다고. AD 중에 AD 그렇지. 얼굴은 많이 달라졌죠. 얼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사진 내가 보여드릴게요. 네. 얼굴 다른 많이 사람이라고. 달라져가지고 그때 박정현 씨도 제가 불렀었는데 깜짝 놀란 게 그냥 돗대기 시장 같은 분위기의 그렇죠, 공연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박정현 씨가 딱 등장해가지고 꿈에를 딱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저기 끝에 있는 사람들조차 다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와. 그러니까
성량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의 진가는 라이브로 들어야 돼요. 박정현 씨는. 저는 그 남자 나눴던 것처럼 아까 뭐 세 카테고리 팝 발라드 내지는 정통 발라드, 뭐 락 발라드, R&B로 나누기가 여성분들은 더 어려운 것 같아. 왜 락발 우리 문탁이 언니? 아 문탁이 언니도 있긴 한데 서문탁 씨가 저랑 같이 데뷔했는데 딱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두타 앞에서 그렇지, 그 그렇지. 한 평짜리 이제 발을 헛디디면 무대에서 떨어질 수 있을 그 무대 만큼, 알아요. 두타 무대 알아요. 굉장히 네. 작은 무대인데 거기에서 엠네트 이런 거를 막 그렇죠. 녹화하고 엠넷. 그랬다고요. 서문탁 씨가 딱 올라가서 노래를 하자마자 다들 집중. 뭐야? 뭐야? 그랬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시절에 그런 가수들이 계속 나타났었던 나타났죠. 것 같아요. 그러다음에 이제 마야 씨도 약간 네. 그런 계열이시고. 사실은 저는 그런 분들 더 많이 들었는데 박기영 씨라든지 아 그렇죠. 박혜경 씨가 조금 더 부른 소프트한. 약간 모던 락 발라드, 러브홀릭의 그 지선 씨, 그 정도가 락 발라드 좀 하셨던 분들이었고, 아까 뭐 수영 씨도 머라이어 캐리랑 휘트니 휴스턴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90년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셀렌디온까지 해서 3대 그렇죠. 디바 해가지고 노래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했던 장르가 저는 팝 발라드랑 R&B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그 아이돌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뭐 했던 그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케이시아 콜의 러브라든지 뭐 알리시아 키스의 맞아. 이프아이 애인 가추 같은 거 막 계속 하시잖아. 정통 발라드를 하시던 분들은 있었나 보면은 태연 씨가 좀 간간히 이런 거 태연 하시는 씨죠. 것 같고 그렇죠. 네. 아이유 씨도 발라드 부를 때 약간 그런 계열이 아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태연 씨의 보컬은 3박자를 다 거쳤다 이분은. 아, 그러니까 너무 잘해. 음색은 청하지 기교나 표현력 거의 완벽하죠. 태연 씨가 아이돌 보컬의 한계를 깨고 확장을 확 시켰던 어떤 장본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태연 씨의 유아라는 라이브 무대를 한번 봐보셔야 되고 이분도 괴물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고 20세기의 이소라 씨가 저한테 충격을 줬다면 아이유 씨도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충격을 준 게 저는 아이유 씨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년과 소녀 사이의 그 어디 중간쯤에 있는 목소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에이시라든가 뭐 블루밍이라든가 삐삐 노래를 들어보시면 그냥 약간 소년같이 그냥 툭툭 내던지듯 약간 이런 보컬 스타일로 또 노래를 부르시다가도 또 약간 성숙한 곡에서는 그 성숙한 분위기를 또 내. 그러니까 소년 소녀의 느낌이 있으면서도 성숙한 느낌까지 가는데 그 유연함이 좀 굉장히 대단한 가수다 아이유는. 저는 아이유 씨 음악은 지금도 뭐 러브 인주얼 이런 거는 되게 세게 부르시는데 되게 죽이고 부르는 노래들 있잖아요. 뭐 반편지라든지 뭐 러브 포엠 이런 거가 더 잘 맞는 분인 것 같아요. 보컬 스타일 자체가. 아 근데 나는 진짜 태연, 아이유 두 분이 수영 씨의 그 노래는 리메이크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럼 개인적으로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하고 얘기하라고. 저희 태연 씨와 안 되나요? 태연 씨와 아이유 씨는 잘 들어주세요. 두 분은 반드시 스치듯 안녕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이거를 누가 먼저 리메이크를 하느냐. 멜론 1위 제가 보장합니다.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예요. 둘 다 잡아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다 같은 곡을? 두 분이 색깔이 다르니까 너무 파격적인데요. 그 다음 후배들 가수들 이렇게 쭉쭉 넘어가다 보면은 마마무의 솔라 씨도 저는 굉장히 실력파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 아니면은 레드벨벳 웬디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웬디나 최근에 릴리 엠믹스의 릴리가 맑고 깨끗한데 파워풀함도 같이 겸비하고 있고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남자 가수 할 때도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었나요? 저 양반은 그 아이돌을 엄청 되게 들어. 잘해요. 집에 그러니까- 가면서 그것만 듣나 봐. 그러니까 웬디는 그 나얼 씨의 같은 시간 속의 너를 커버한 거를 꼭 들어보셔야 되는 게 이거 들으면서 항상 아 이거 여성 보컬이 한 번쯤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웬디 씨가 해주더라고. 저는 그 악뮤의 수연 씨 있잖아요. 그분이 악뮤에서 발라드하거나 따로 이렇게 혼자 빅너티인가? 빅나티랑 그분이랑 같이 부른 것도 있고 하여튼 악뮤 밖에서 부른 발라드 곡들이 몇 개 있는데 OST도 있고 그것들이 약간 정통 발라드 그런 느낌 좀 나는 것 같고 이하이 씨가 약간 비트 있는 노래 말고 이하이 씨가 한숨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긴 어게인 같은 거 나가서 이하이 씨가 이하이 씨의 음색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저는 들으면 이상하게 R&B 느낌이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아요. 꺾는 막 이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이분은. 근데 사실 이제 수영 씨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가수를 좀 찾는다면 그 애절한 분위기가 굉장히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린 씨였죠, 린 씨.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수영 씨와 아니야, 우리 같은 같이 활동했어요. 나 같이 진짜 활동했는데 친구 아니야? 친구는 아니지. 린이 친구 조금 아니- 어린데 같이 후배지. 활동했어요. 근데 어쨌든. 아니 1년인가 2년밖에 후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 나는 뭐 나 99년도에 데뷔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빌리브로 99년도에 씨가 데뷔하셨죠. 약간 겁내 또. 그 드라마 OST로 그런 거 많이 해서 그래. 마이 데스터니, 시간을 거슬러 이런 게 약간 오리엔탈 게 많이 그렇죠. 나와서. 그러면 애절한 분위기가 나잖아요. 보컬을 마무리 짓는다면 저는 이제 김유나 씨랑 윤하 씨랑 아 유나인. 예, 요 두 분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김유나 씨는 목소리 자체에 이제 몽환적이면서도 카리스마를 같이 겸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지막하게 부를 때는 막 신비롭게 들리다가도 막 고음 부분에서는 막 거침없이 막 샤우팅 하시는 그런 매력이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또 크신 보컬이라는 생각이 들고 유나 씨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고음을 잘 올린다 못 올린다 이 차원이 아니라 고음 올라갈 때 잘 들어보시면 톤 자체가 굉장히 맑아요. 그게 굉장히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유나 씨. 씩씩하게 부른다고. 저는 지금 다 동료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친한 분들도 뭐 얘기하셔도 돼. 오. 아니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래요? 저에게는 다 소중한 동료다. 동료고 선배고 후배고 뭐 이러는데 역시 그래서 음악은 논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맞아요. 어. 다 취향 차이고 네,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저도 막 평가하지 않아요. 한 네. 20년 이쪽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걸 좀 알겠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필드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런 걸 좀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보컬이나 뭐 여자 발라드 계보 같은 걸 볼 때도 저는 거의 다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요새 곡들이 전부 짧잖아요. 네. 도입부도 너무 이렇게 압축돼서 되게 짧아지고 우리 세대는 이제 기, 승, 전, 결 그렇죠. 이게 또 이것도 확실하게 구분 지으면서 또 이렇게 듣고 막 이랬던 그랬죠. 세대인데 예. 요새는 또 그런 게 아니니까 또 발라드 가수로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한계라든가 좀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건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저는 그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3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것을 다 표현할 전달할 수 수 있는 있을까? 곡을 만들 수 있을까? 아직까지 찾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걸 뚫고 나오는 가수가 맞아. 있든 아티스트가 있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꼭 내가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세기마다 특이점이 오는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20세기가 발라드의 어떤 정점이었는데 수영 씨가 21세기까지 이 발라드를 메인 장르로 계속 끌고 오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렇지. 그 가수셨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진짜. 이분이 제가 방송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앨범이 되게 잘 만든 앨범들입니다. 왜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게 느껴져요. 진짜로. 옛날에 막 명품 발라드 막 맞아, 그런 말을 그런 들을 때 말도 나는 있었어. 무슨 발라드가 명품이라는 거라는 그렇게 막 나도 근데 명품 발라드가 맞는 게 명품만큼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 발라드 엄청나 이게 지난 회차에 남자 아이돌들한테 두 분이 이별을 많이 해야 노래를 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좀 망언을 좀 하셔가지고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20살에 준비해서 21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이빌리브를 뭘 경험하고 부른 건 아니거든요. 물론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방해가 되기도 해요. 이후에 나중에 보컬 선생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만났을 때 수영아 제발 몰입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때로는 너무 몰입해서 무대를 망친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오버가 돼서. 네. 노래를 저희가 한 곡을 받았을 때 먼저 불러보지 않아요.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림을 수도 없이 그려요. 이 부분은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결국 목을 통해 나오지만 가슴이 뜨거운 것보다 머릿속이 치열한 사람이 훨씬 더 그림을 잘 그려낼 수 있는 가수가 되기 전에는 이제 많이 불러보는 게 중요하지만 가수가 된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을 때는 얼마나 내가 머릿속에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 근데 그때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걸림돌은 감정이에요. 감정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느껴버리면 그들은 울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인의 감정과 노래를 부르는 퍼포머의 감정은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저는 항상 그걸 지적받게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가수분들은 사실 어쩌고 사는지 모르지만 전 그래요. 미안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다 다시 이제 망언이라고 규정을 하고 다 이제 헛소리라고 이렇게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설득력이 굉장히 나 있었어요. 설득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발라드 가수로 불리지만 저는 항상 댄스 가수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거든요. 저는 발라드도
춤을 출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오. 그거를 이제 목소리로 춤을 추듯이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흥과 한은 한 끗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네. 저는 댄스 가수다, 발라드를 하는. 찾아보세요. 댄스 하신 거 많아요. 은근히. 내가 몇 개 찾았다고. 아니 많이 떠요. 라라라 댄스 버전 이런 거 있어. 가만 안 둬 아주 그냥 확 춤 그냥 엄청 추셨던데. 가만 안 둬 그냥 내 거를 추셔. 다 찾아가지고 그냥. 엄청 잘 아니 추셔. 많이 떠요. 많이 뜨니까. 요즘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발라드를 아예 안 듣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뭐 옛날 발라드 뭐 이현우 씨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면은 이거를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듣는데요. 그런 식으로 유행이 한 번 돌아서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8, 90년대 그 팝 발라드의 공식 같은 게 있었잖아요. 기승전결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외국의 팝도 비슷했다고 봐요. 그지 데이비드 데이비드 포스터. 데이비드 포스터처럼 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놓으신 공식이죠, 수학의 공식. 피아노 정석처럼. 치면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멜로디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뒤에서 한번 치고 뭐 2절 나오고 중간에 간주 들어오고 있었는데, 요즘 친구들이 듣는 그 발라드는 아까 뭐 길이 얘기도 하셨지만 기승전결이라기보다는 느낌을 더 중요시하는 세대인 것 같아. 그래서 음색이 더 중요하고, 예를 들면은 볼빨간 사춘기라든지 백예린 씨라든지 뭐 산책하다 보면 최유리 씨라든지, 날 바라볼래 제가 보기에 그게 요즘의 발라드인 것 같아. 그분들이 하시는 음악들이 약간 이렇게 잔잔하면 물결 같은 그런 파동의 음악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게 느낌적으로 좋은 거지. 우리처럼 진하게 막 으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는 이제 식으로. 격동의 세월을 그렇지. 한이 많고 막 분출을 어, 해야 되고 이건데, 이게 백예린 씨 음악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백예린 씨가 부른 리메이크 앨범에 있는 발라드 같은 거 들어보면 진짜 어른들이 듣기에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한계 이런 거 좋거든요. 좋지 않아요? 아, 좋아요. 나 백예린 씨 좋아한다고. 백예린 씨 좋아요. 내가 백예린 씨 좋아한다 그러면 막 이런다고 우리 친구들이.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이런 영포티 이러면서. 아 그렇지. 이게 금단의 단어를 영포티를 이렇게 아, 또 두 분 긁히셨나 봐요. 아니야. 그냥 포티야. 그게 뭐 처음에 뭐 좋은 단어였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조롱 섞인 그런 그 조롱도 받아들여라. 아니, 우리가 뭐 만든 40살인데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떡해, 똑바로 그럼. 행동하지 못하니까. 나도 그리고 그런 옛날에 거예요. 그 내가 20대 때도 30, 40대들 막 이상하다고 그랬어 나도. 맞아요. 사람이 때가 묻고 맞습니다. 더러워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누가 봐도 냄새나고 다. 더러워요. 아, 그것이 인정하죠. 인간인 맞아. 것을 인정하죠. 우리가 인정해야지. 네, 막 인정합니다. 긁혔네 어쩌네 그러면 맞아. 아주 성숙하지 못한 영포티예요. 아 알겠습니다. 성숙한 영포티가 되자 성숙한 우리. 영포티가 됩시다. 음악을 저는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음학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소비하고 때론 버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버린 거 누가 주워다가 잘 툭탁툭탁 만져서 다시 썼을 때 괜찮네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 진짜 근데 진짜- 이지연 PD님이 라디오 음악 PD로서는 참 사실은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같이 일하면서 갑자기요? 술술술 나와요. 연도까지도 정확하게. 그리고 트랙 뒤에 숨겨진 것까지. 제가 처음엔 진짜 천재라고 불렀어요. 근데 한번 틀리고 영재로 깎여 내려갔는데 아. 더 틀렸지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점점 하루에 음악- 하나씩 깡등. 음악을 하는 저보다도 이 머리에 지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많이 배워요. 하지만 이제 지식으로 음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음악이 아니다. 몸소, 음악이 아니다. 내일 또 두 분의 방송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훈훈하게 또 그렇죠. 예. 봉합을 또 자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신다고. 왜냐면은 배가 안 나왔어요. 그 열심히 이제 관리도 하고 해서 옷도 잘 입고 이제 얼굴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구라도 사람이 몸이 퍼져 보이거든요. 똑바로 앉으라고요. 알겠습니다.